네, 고고 1부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강수 이사 나오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또 부동산 거래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요, 서울 전화고요. 02-2077-6357번 기억해 주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최근에 그 예타 면제라는 실시간 검색어가 1위를 계속 장악한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실제로는 많이 들어본 문구들은 아닌데, 그래서 예타 면제가 무엇이고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면제를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편익을 분석을 하는 것인데, 대규모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비용 편익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을 해도 좋다, 이런 내용들이니까 뒤에서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무엇인가라고 보시면 의미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 신규로 공공투자하는 SO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경제적인 편익 분석을 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 부분을 검토를 미리 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적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예산 낭비, 정부의 어떤 세금 낭비를 방지를 하는 것이고, 총 사업비 같은 경우에 500억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재정으로 봤을 때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대규모 사업들에 한해서만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을 띄었을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 뒤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확대시키려는 이유는 뭐냐면,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입니다,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그 용역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사회가 변화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검토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SOC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사업 이런 것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편익 때문에 정부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 주로 이제 서울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보면 비용 대비한 편익이 높은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않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 전국의 지도인데요. 지금 예타 면제 대상에서 실제로 서울 지역하고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된 이유는, 굳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통과하는 사례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보시는 사업지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지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타 통과를 해보면 통과를 못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숫자 1을 기준으로 통과하는 기준인데요, 0.5도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전국적인 균형 발전이 안 되는 사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24조 원의 대규모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도 예타 통과를 면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4조 원이 투입이 됐는데 서울 수도권에는 예타 면제 없이 지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지역만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반발이 거셉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제 사업 선정 기준을 보시면요, 역시나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R&D 투자라든지 아니면 지역을 육성하는 사업들, 그리고 전략 사업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지방자치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개선하는 사업들의 주된 목표들이 있고요. 선정 내용들을 보시면 R&D 총 24조 원에서 R&D 투자에 한 3.6조 원 정도, 그리고 환경, 의료, 교통, 특히나 의료라든지 교통 분야들이 지방 지역들이 취약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금 4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도로하고 철도에 5.7조 원, 그리고 교통, 물류에 약 한 10조 원, 교통 쪽으로 역시나 제일 많은 자금들이 쓰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우려되는 내용들이, 서울 수도권 지역은 그 예타 면제 지역에서 제외가 됐었기 때문에 많이들 기다리시는 수도권 광역철도 GTX라고 하죠. 그래서 GTX A, B, C 노선하고 그다음에 신안산선 같이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사업들은 왜 면제가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 GTX나 이런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고 A 노선 같은 경우에 이미 착공을 했고요.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예타를 통과를 했고 B 노선도 실제로 지금 편입 분석을 해보면 현재 기준으로도 1 가까이 나오고 예타 완료가 올해 안에 추진이 될 예정이고요.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 통과를 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겠다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번 수차례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점을 갖지 않으시고 그냥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으니까요. 이상으로 예타 면제 조건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아봤으니까 투자에 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GTX까지 함께 설명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주셨네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생생한 현장으로 떠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일가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2호선, 5호선 영등포구청역 도보 4분 거리 2018년 10월 준공됐습니다. 9층 건물 내 5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 2억 9,8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7천만 원 안고 투자하면 실투자금은 2,800만 원 전망되고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 월 85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9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금이 7,8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등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요즘 영등포 굉장히 좀 새롭게 많이 변모하고 있잖아요. 어떤 점에 주목해 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오른 지역들의 주요 지역들을 보시면 역시나 한강하고 접해 있는 지역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등포구가 눈에 띄게 공시지가가 올라갔었는데 앞으로도 그 상승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여의도의 통합개발이라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잠재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청역은 5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이기 때문에 환승역의 프리미엄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변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한강시민공원까지 도보로 15분 이내에 가실 수가 있고요. 지금 9호선 당산역과도 도보로 10분이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지금 5호선을 이용하시거나 9호선을 이용하셨을 때는 왼쪽으로는 마곡지구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여의도라든지 아니면 5호선 이용하시면 마포 지역 그다음에 CBD 지역 이런 지역들과도 업무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9호선 이용하실 경우에는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의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낙후됐었던 이미지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런 상황들이 아주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좀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코스트코 이런 그것들도 상당히 물건지에서 가깝고 영등포 시정 그다음에 영등포역 주변의 개발들도 계속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가 예전에 어떤 낙후된 영등포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서울시 내에서도 3대 업무 지구에 영등포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 중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도심이 있고 여의도 영등포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강남 지역이 있는데 여의도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환승역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에 대해서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작년에 여의도 통개발한다 이런 내용들 뉴스가 됐었다가 다시 좀 잠잠해졌었는데 그러나 여의도 통개발 그다음에 여의도의 통 마스터 플랜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류만 된 것이지 그 취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통호재입니다. 그래서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 같은 경우에 현재 공사 중이니까요. 현장에 오셔서 공사되는 상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물건지에서 좌측으로 마곡지구로의 진출입이라든지 아니면 강서구, 그다음에 영등포구 이런 지역들 그리고 합정 쪽으로의 진출입도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꼭 현장에 오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블 역세권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백화점과 쇼핑몰 그리고 한강까지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물 모습이 너무 궁금해요, 이사님. 네, 우선은 그 준공이 완료된 후분양 물건이고요. 9층 건물 중에 5층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이렇게 돼 있고 실제 전용 면적이 약 12평 정도가 되는 좀 넉넉한 사이즈의 투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시스템 에어컨, 그다음에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이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후분양 현장이기 때문에 실제
내부나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고 나서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일가 오피스텔 첫 번째 정보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쾌적한 내부와도 외부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비교적 영등포 지역에 투자하시는 물건 치고는 그 투자 금액이 좀 상당히 저렴한데요. 매매 금액은 2억 9,800만 원이고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2,800만 원이라는 투자 금액으로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5만 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거두신다라고 하시면 대출을 활용을 하셔서 실투자 7,8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신데요.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65% 정도까지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은 조금 더 받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작년 대비한 그 영등포구의 공시지가도 10% 이상이 올랐습니다. 서울 평균은 9.3% 정도 되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훌쩍 올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신규 건축물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니까요. 소액으로 좀 투자가 가능하실 때 접근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영등포 치고는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죠. 다음 정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수 이사의 두 번째 물건 화면으로 먼저 공개할게요. 서울시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6호선 청구역 도보 4분 거리 2019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 내 4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네요. 매매 금액은 3억 1,6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5,600만 원 안고 투자하면 실투자금은 6천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 월 85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9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금은 9,6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가운데 중심, 중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입지는 뭐 안 봐도 탄탄할 것 같은데요? 네, 중구 신당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3호선 동대 입구역과는 도보로 4분 정도가 걸리고요. 지금 6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청구역과는 도보로 4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4분 정도가 걸리고요. 지금 2호선 같은 경우에는 2호선, 4호선, 5호선 환승역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역과는 도보로 지금 8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2호선부터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까지 5개의 노선을 도보로 8분 이내에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호선 동대입구역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강남으로 진출입이 상당히 좋고 4호선이라든지 아니면 2호선 여러 가지 노선들이 다 중심 업무지구로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구 쪽에 투자하실 때 유의점은 뭐냐면 실제로 이 지역은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공급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상업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희소성이 있고 지금 보시면 왼쪽 위쪽으로 보시면 세운상가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발전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 보시면 동대문 쪽에서도 개발 발전 상황들이 많고 동대문, 청량리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많이 오르면서 상승 악력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는 개발 이슈들이 많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지만 실제로 부동산은 역시나 입지이기 때문에 입지로서는 서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접근을 좀 계획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오시면 왼쪽 밑으로는 다 남산이고 아니면 한남 뉴타운 이런 비싼 지역들이기 때문에 중구가 위치는 상당히 좋지만 저평가되어 있었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CBD라고 해서 중심 업무 지구 주변 지역들은 대부분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 지역 주변에 있는 물건들은 흔치 않고 희소성이 있다. 이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을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동대문 패션 관광 특구단지 이런 지역은 서울시 내에서도 가장 큰
어떤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젊은 유동인구들 그다음에 젊은 실제로 그 종사자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주변에 공급되는 중구나 이런 지역에 특히 공급되는 물건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꼭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종대로 일대가 이제 지하 개발한다는 조감도인데요. 실제로 시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그 지하가 다 지하화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인근에 이제 대형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공병단 자리, 그다음에 국립의료원, 그리고 DDP 위쪽에 있는 그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자리 이런 지역들이 다 지금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낙후됐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개선이 되고 입지로서의 특징만 부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현장에 오셔서 그 주변의 어떤 해당 지역 내에서의 입지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와서 보시면 물건지 주변의 대사관이라든지 아니면 고급 빌라라고 불리우는 30억, 40억 하는 빌라들 있잖아요. 그런 빌라촌을 형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 오셔서 꼭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총 5개 노선을 저희가 이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종대로 일대 지하도시 개발이라는 아주 굵직한 호재도 만나봤고요. 희소성에 가치를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물 어떻게 지어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요. 올해 7월 달에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5층 건물 중에 4층이기 때문에 로얄층이기도 하고 정남향의 좋은 호수들 선점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되어 있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가 다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실제로 그 현장에 와서 보시면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시고 바로 세대로 올라갈 수 있는 고급 빌라형의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인근에 있는 일반적인 빌라라고 불리우는 다른 건물들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차별화도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가운데 중심 중구 신당동에 지어지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좀 있을까요? 네, 매매 금액은 3억 1,600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6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보수적으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85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인근에 있는 투룸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에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월세 시세도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대출 활용하시면 약 한 9천만 원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하시니까요. 지역 내에 오셔서 고급 빌라촌, 대사관들이 밀집한 지역들 이런 상황들을 꼭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 잘 조성이 돼 있으니까 직접 임장을 나오시면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일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유강수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